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국 불교의 이제 교육이 중요하죠. 에,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제 태국 불교는 계율 중심, 교육은 영국 교육은 스리랑카, 수행은 미얀마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남방 불교에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철저하죠. 태국 불교도 대단한 교육 열기와 심도 있는 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태국의 승가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승가는 이제 100% 비구 승가니까 비구. 예, 그리고 그 비구 승가를 지탱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율로서 이제 그 유계 질서가 확립이 되고 이제 승단 질서가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외형적으로 승단의 그 질서가 유계 질서가 이제 분명하지요. 분명하고 한 시간만 먼저 계를 받아도 이제 선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준비를 하죠.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하면서 주로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계율을 이제 외웁니다. 계율을 외우고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20세가 넘은 사람은 이제 비구계를 받고 20세가 안 된 사람은 이제 삼위계를 받거든요. 이 비구계를 받으면은 이제 한 시간만 먼저 받아도 그 사람이 선배가 돼.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앉는 좌석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범납에 의해서.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며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지. 그게 아주 정확하지 그냥. 그리고 이제 낯선 곳에 가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범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뭐 10년이다 뭐 7년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 딱 따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범납이 아래면은 그 밑으로 이제 앉고 위면은 위로 선배 대접을 하고 그것이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세 번까지 이제 비구로 그 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참 이 보면은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구도 생활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뭐가 돼야 이 스스로 이제 구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뭐 어떤 인연으로 이제 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있다 보면은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뭐 슬그머니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환계를 하고 다시 올 망정 일단은 이제 나가요. 나가서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힘드니까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뭐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은 태국 승가에서 뭐 그것도 한 뭐 1% 정도는 뭐 되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와서 승려 생활 하다가 일단은 또 나가. 근데 누구나 다 태국의 청년들은 스님들이 한 번 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관습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지만은 나갔다가 다시 이제 정식으로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생활하다가 또 나갔다가 이제 세 번까지 허용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돌아가지고 이제 한 3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날부터 새로 시작이라. 옛날에 있던 법납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그 밑에 있던 후배 승려가
계속 비구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 밑에 그 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해요, 아주 철저해. 어. 그러니까 태국은 뭐 20년, 30년 하다가 이제 나간다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그건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아무리 뭐 자기가 불교를 많이 알고 뭐 도를 많이 닦았다 할지라도 어? 설사 뭐 아라한의 경지에 갔다 할지라도 일단 승가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게 철저합니다, 태국은. 그러니까 그 승가의 그 위계 질서라는 건 참 아주 뭐 철저하죠. 철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승과고시가 있거든요. 빨리어 시험이. 그래서 어 물론 연조도 중요하지만은 밤낮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9급 9단계가 있거든. 9단계. 9급까지 그 승과고시에 이제 합격을 한 분은 아주 그 말하자면 상석에 이렇게 앉도록 하고 예우를 해줍니다. 예우를 해주고 그만큼 그것도 존경을 하고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예우를 구급을 합격한 분은 이제 예우를 해주고 이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승직 말하자면은 어떤 감투 있잖아 감투. 응? 그리고 태국에 그 사원이 한 3만 5천 개 내지 한 4만 개 되는데 그 주지는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주지인데 종신제 거의가 한 번 주지가 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요. 뭐 4년마다 바꾸고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거의 그 사찰 운영은 신도에서 다 합니다. 신도에서. 그리고 그 비구들은 일을 못하게 돼 있거든. 일을 하지 않아. 오직 아침에 일어나면 탁발을 해, 탁발. 지금도 탁발을 해요. 탁발 나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아침 조금 먹고 그다음에 점심 12시 되기 전에 뭐 한 11시쯤 이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뭐 낮잠도 좀 자고 이제 주로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지라고 그래서 특별히 뭐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종신제라 거의 그냥 한번 주지가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종정도 승왕도 한번 선출이 되면은 돌아가실까 돌아가실 때까지 해요. 한번 승왕이 되면 그 대신에 이제 부승왕을 항상 내정을 해놓지. 승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승왕이나 또는 그 썸대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원로 시니어 그 원로 중에서 이제 한 분을 갖다가 그 자체에서 선출해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인준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의가 다 종신제다 결국은 그러니까 주지도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주지를 하고 뭐 주지라고 해서 뭐 크게 무슨 뭐 권한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야말로 민주적인 비구 승가의 어떤 그런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뭐 태국 같은 데는 뭐 특별히 뭐 스님들에게 뭐 난방비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항상 더우니까. 방 하나 이렇게 주면은 그냥 알아서 생활하고 아침에 나가서 닭발하고 닭발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뭐 크게 그렇게 뭐 먹는 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학교도 다 무료란 말이에요. 무료.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참 그 성년 생활하기는 이제 좋지. 좋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법문 하고 그다음에 또 신도들이 이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집에 뭐 일 있다든지 그러면은 비구들을 이제 집에 초청해 가지고 이제 공양을 대접을 하고 또 이제 법문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그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조롭지만은 굉장히 그 안정되어 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질서가 위계 질서가 이제 분명하고 또 그 말하자면은 태국의 그 뭐 주지랄지 그런 분들은 항상 그 개방돼 있다고 개방. 누구라도 신도가
거기 가서 이렇게 친견하고 이제 법문 듣고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항상 그 개방돼 있어. 개방돼 있고 그 승왕도 보면은 항상 그 개방돼 있어요. 개방돼 있고 누구라도 이렇게 신도들이 오면은 만나주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제 승왕 밑에 이제 부승왕 그다음에 이제 썸댓 그다음에 이제 쪼쿤이라고 또 있거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서열이 있지 서열이 있고 이제 이래 그 썸댓 정도 되면은 한 16명 정도 되는데 경찰이 그 국가에서 경호를 해줘 경호를 한 사람 정도가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24시간 거기서 이제 그 경호를 하게 돼 있고 또 승왕은 물론이고 승왕은 한 두세 사람이 항상 이렇게 응? 경호를 하게 돼 있고 그 참 권위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 승단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그 배려를 하고 또 승가 자체 내에서도 어떤 그 유계 질서가 분명하고 또 이렇게 자꾸 그 연륜이 쌓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엄격하게 말이지 권위 있게 이렇게 이제 승가 어떤 그 권력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거는 태국도 일단 들어가면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거의 이제 그 하면은 빨리어가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어, 말하자면 테라와다 3장을 읽으려면 이제 빨리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그 중고등학교 그 제도가 다 있습니다. 절에도 그 사미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절에 일찍 들어오더라도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중고등학교에 그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두 개나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승려들이 원하면은 예, 이제 방콕에 이제 본교가 있지만은 캠퍼스가 그 지방마다 다 또 그 분교가 있어 분교가 그래가지고 거의 뭐 많은 승려들이 교육을 이제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40만 명이 다 뭐 100% 교육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받는 건 아니고 어, 또 학구적인 그런 기구들도 있지만은 또 일부 아주 극소수지 극소수는 이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거의 또 대다수 승려들은 어느 정도 뭐 좀 공부하고 나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승려 생활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도 많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그 상담하는 비구들도 있더라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비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불교는 보면은 참 그 스님들의 어떤 생활이 어떻게 보면 안정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종단이 보면은 스님들에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사실은. 그리고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국은 그 들어가는 그날로부터 그냥 해결이 돼.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프면 병원에 뭐 가고, 이런 것이 100% 보장이 돼, 보장. 어. 그리고 설사 뭐 교통비가 없더라도 그냥 뭐 버스가 공짜 아닙니까? 공짜니까 어디 가고 싶으면은 무조건 버스 뒤에 가서 타면 돼요. 타면 되고, 또 어디 뭐 가다가 이제 또 어디 식당에 점심때가 내가 가능하면은 이제 절에 가서 먹지만은 혹시라도 뭐 불가피하게 말이지. 어디 이렇게 이제 점심때가 되면은 그냥 식당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 저 신도들이 공양을 올린다고. 돈 받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응? 우리처럼 뭐 짜장면 한 그릇 얼마 내고 먹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 스님이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은 혹시라도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에 그 오게 되면은
바로 공양을 제일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는 영광으로 생각하지. 비구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공양을 드신다는 거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비구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공양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불공 개념이라 불공 개념. 그러면 그렇게 먹고 나면은 그 비구는 반드시 그 연부를 해줘야 돼. 연부. 경을 읽어줘야 된다고. 경을.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신도들이 초청을 하면은 초청을 해서 5명, 7명, 9명 홀수로 말이지. 그럼 점심 공양을 잘 대접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이 법문을 하게 돼 있어. 법문을. 반드시 뭐 경을 읽는 거는 공통으로 같이 하지만은 반드시 이제 좋은 법문을 또 하게 돼 있어. 대부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승불교라고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철저하게 그 신도들과 민중들과 그 연관되어 있다. 또 아침에 이 탁발을 나가는데 가서 그냥 밥만 얻어 먹는 게 아니고 걸식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신도들하고 또 대화도 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잠깐이나마 뭐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그 즉석에서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지혜를 법보시를 해준다. 법보시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이제 탁발을 나가면은 그 신도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절에 이제 자주 가는 신도도 이제 많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뭐 1년에 한두 번 말이야. 서너 번 가가지고 등이나 하나 켜고 말이지. 응? 어쩌다 한 번씩 가잖아. 근데 상자부 불교는 안 그래. 매일 그 접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스님의 또 얼굴을 보면서 이안을 느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응?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중생제도. 중생제도란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뭐 앉아가지고 말이야. 뭐 거창한 구름 잡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건 포교가 아니고 매일 그렇게 접촉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또 그 어떤 고민과 근심이 있으면은 거기를 들어주면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하고 말이지. 이것이 원래 그 부처님이 했던 그 행적이거든. 그러니까 테라와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해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그 비구 생활이라 그 자체가 이제 개중에는 그게 이제 실증 나니까 실증 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파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인지라 또 이제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나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말이지. 그래 또 살다가 또 힘들거든. 비구 생활 뭐 한 몇 년 하다가 편하게 하다가 말이야. 나가면 그날로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응? 바가지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괴롭거든. 그러니까 좀 하다가 또 다시 돌아버린다. 응? 돌았다가 또 이제 하다가 또 그리우면 또 나간단 말이야. 어쩌다냐 그런 비구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절에 와서 환영을 받느냐 하면은 은근히 속으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이건 말이야.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고 말이야. 응?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그러지.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다시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힘드니까. 힘드니까 다시 들어가게 돼.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절로 안 가고 이제 멀찍이 딴 절로 가도 그게 다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참 이 고행이란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행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아무나 참 그 출가해서 사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일단 사문이 되었으면은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서 유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지혜를 또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고 도움을 주는 이타
이타가 이제 대승불교고 보산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 얘기입니다만은 상자부 소승불교라고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다. 그만큼 자기 수행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이타 정신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태국은 이 승가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또 얼마든지 그 공부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 위계 질서가. 그리고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뭐 밤낮 낮잠이나 자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그냥 그 승가 생활이야. 비구 생활이야.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요. 부처님 당시도 뭐 수백 명이 뭐 어디 가서 뭐 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명상하고 말이지. 부처님 말씀 듣고, 어? 좋은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그 돋닦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왕실이나 일반인들이 거기서 어떤 길을 얻고 말이야. 아니? 그 자체로서. 그런 거지 뭐 당장 뭐 무슨 뭐 큰 뭐 어?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반 신도들은 거기에 감화를 받고 그런 거거든요. 이 태국 불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그냥 역동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 승가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그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 무너져 버리면 끝나버리거든. 승가가 해체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율장이 있잖아, 율장. 율장이 있는데 5대 광률이 있는데 상자부 율장이 있고 뭐 사분율이 있고 있지만은 사실은 태국 승가 같은 경우에는 승가법이라는 게 있어. 따로 승가법이. 율장들은 물론 있지만은 승가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제정이 돼 있다고. 옛날부터 있지만은 이제 1963년에 딱 아주 그 법이 있어요. 어떻게 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현대적인 말하자면 어떤 그 현대적인 율장이지 말이죠. 기본 원래 율장은 있지만은 또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촉이 되면 가차없이 그 나가야죠. 옷 벗고 나가야 돼. 승가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태국 승가 구조라는 것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교육도 얼마든지 그 아주 그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또 많은 승려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다. 현대 교육을 고등교육을 이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태국 자체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지만은 주로 이제 외국 그 유학도 많이 갑니다. 주로 인도 같은 데로 많이 가요. 인도 같은 데로 이제 불교 그 자체는 인도가 이제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뭐 원래 이제 인도 문화 인도가 이제 크잖아요. 나라도 크고 여러 가지 그 인도 철학이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학하는 그 스님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까 그 경제적인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태국의 그 노동자들이 좀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태국 사찰이 몇 개 돼요. 몇 개 되고 여기 와 있는 그 태국 비구들은 이제 같이 살지 같이. 예, 자기들끼리 뭐 세 명이고 다섯 명이고 뭉쳐서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외국에도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도 태국 사찰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꼭 거기는 그 태국의 비구들이 같이 살더라고. 같이 뭉쳐서 절대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이렇게 태국에서와 똑같이 또 신도들도 항상 이렇게 다니고 말이지. 동양을 그 갖추고 말이야.
태국에서 하던 그대로 외국에 나가도 이제 그대로 계율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지, 철저하게.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작가님 한 말씀 하십시오. 뭐 또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나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직접 태국 불교를 경험하시고 심지어는 뭐 승왕을 모시고까지 공부를 하셨고 또 태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불교에 대해서 해박하시니까 태국 불교를 깊이 들여다본 것이고 일반인들이야 뭐 3박 4일 휙 둘러보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죠. 저도 그 거예 스님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배울 때 이제 인도 성지순례 이렇게 삥 돌아가는 과정에서 태국에 들렀었거든요. 그때 스왕을 뵌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근데 스왕의 거처가 의외로 소박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큰 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저 가정집 정도 되는 조그만 집에서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가 만나주듯이 뭐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또 저도 이제 미얀마에서 승려 생활 해보면 확실히 그 남방 스님들이 신도들하고 친근하다. 뭐 친근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친구같이 여겨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율장에 의해서 선후배 관계라든가 위계 질서가 분명한 얘기를 했는데 유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그래서 아무리 경지가 높아도 후배는 후배고 선배는 선배다 이거죠. 그래서 경지가 깨달은 아라한이라고 해도 후배는 선배한테 절을 해야 되고 아우님 해갖고 아우서 그러잖아요. 반때 아우서 이렇게 존칭과 이렇게 하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세속적, 실제적, 계율적으로는 그 계율이라는 거는 승단 안에 있지만 사실은 세속적 의미의 법률과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질서는 질서대로 지키고 그러나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라든가 지혜라든가 행복의 차원은 이제 다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자가 절에 와서 스님에게 삼배를 다 하잖아요. 하는데 절 받으면서 쳐다도 안 봐요. 딴 데 쳐다보고 절 받으니까 나는 높은 사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절은 그냥 예의로서 계율로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고서 실제 상대할 때는 친구 대하듯이 아무런 격이 없이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니까 더욱더 그 불교가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그 종정 스님도 그러시더라 이거지. 종정 스님, 스왕 스님도 도무지 뭐 이 양반이 그냥 만났으면 이 양반이 스왕일 거야. 스왕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할아버지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 태국 불교.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신자들의 신앙생활, 신행생활과 불교 개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